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서와 로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아시죠? 로서는 자격이고 로서는 이제 도구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장부 로서 극간일에 겁을 내다니 라는 것 로서가 되겠죠. 이건 자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 요거는 이제 도구니까 로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서는 자격이고 로서는 이제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칼로서, 대장부로서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 두 개 구분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든과 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뭐가 맞나요? 자, 다음 어릴 때 놀던 곳, 어릴 때 놀던 곳.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네, 이렇게 사과든 배든 이런 식으로 선택의 의미를 나타낼 땐 든이고요. 어릴 때 놀던 곳 이런 식으로 과거를 나타낼 땐 그땐 던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나타낼 때는 든을, 과거를 나타낼 땐 던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의와 어를 잘 이렇게 그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질 않더라고요. 하질 않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확대가 돼서 이렇게 든과 던을 사용을 좀 구분을 못 하시고 이러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쓸 때는 선택일 때는 든, 이거 뭐 무관 선택이죠. 뭘 선택하든지 상관없다고 얘기할 때 whether or not이에요. 올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뭐 그렇게 쓸 때는 든, 뭐 든지 든가 이런 것도 다 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선택을 나타낼 땐 든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낼 땐 던을 쓴다. 이렇게 두 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when과 when, when과 when을 잘 보도록 할게요. 웬일이니? 라고 얘기할 때 앞에 건가요? 뒤에 건가요? 앞에 거고요. 웬 떡이냐? 앞에 건가요? 뒤에 건가요? 앞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웬걸요?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다 앞에 거네요. 자, 그래서 요게 그 앞에 걸로 써야 되는지 뒤에 걸로 써야 되는지 헷갈리실 텐데 왠지 있죠? 요거는 왜인지의 줄임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만 웬이고 나머지는 다 우엔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엔과 오엔 요거 헷갈리실 없으시죠? 나머지는 다 우엔이고 왠지 할 때만 왜인지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오엔으로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르다와 틀리다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 너는 나와 틀려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뭐가 맞다가 아니라 이거 좀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용법이 다릅니다. 다르다의 반대말은 뭔가요?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고,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죠. 그래서 이렇게 너는 나와 틀려 이거는 너는 나와 달라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틀리고요. 정말 틀리고요. 너는 나와 달라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르다의 반대말은 그 같다,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니까 너는 나와 틀려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왜 사용하는 건가요? 너는 나와 달라라고 사용해야 되는데 너는 나와 틀려라고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라는 그런 좀 대단히 배타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그야말로 좀 자기의 그 국수적이고 자기의 좁은 마음, 자기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여기 이제 그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나와 달라 이렇게 바로 사용하는 게 좋겠군요. 자, 그럼 이제 줬다와 쫓다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아버지의 유언을 줬다도 있고 쫓다도 있고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이것도 좀 쓰임새가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이 도둑을 줬다 쫓다 뭐가 맞습니까? 자, 요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줬다 앞에 있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일단은 두 개 다의 공통점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뒤를 따라간다는 그런 뜻에서 두 개의 공통점은 있지만 줬다 같은 경우에는 뜻을 따르는 거예요. 좀 추상적인 뜻이고요. 쫓다라는 것은 정말 뛰어가서 쫓아가는 겁니다. 뛰어가서 따르는 거예요. 뛰어가서. 그래서 요거는 좀 구체적인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추상적인 뜻, 구체적인 뜻. 줬다는 추상적인 뜻, 쫓다는 구체적인 뜻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자, 아버지의 유언을 줬다 뭐가 맞나요? 이거는 뜻을 따르는 그런 추상적인 뜻이군요. 그러니까 줬다가 맞고요. 경찰이 도둑을 쫓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쫓아가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쫓다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와 더이가 있네요. 자, 요거 쓰임새. 그 여자는 책만 읽는데, 자, 이거는 읽는다고 하더라. 라는 말에 그 전달의 이제 뜻을 가지고 있죠. 예, 이렇게 전달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읽는다고해의 줄임말이에요. 읽는다고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대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경치 정말 좋더라 라는 자기의 이제 그 느낌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더라, 예, 과거에 그 느꼈던 그런 그 느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좋더라하고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이가 사용이 되는 게 좋겠군요. 좋더라, 더의 그 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휘로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이제 설명을 읽어볼게요.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란 보고, 즉 전달일 때는 다이를 쓰고요. 예, 다고해의 줄임말이니까. 그 다음에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회상일 때는 더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더라와 교체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뜻을 가지고 구분이 안 되신다면 요게 더라를 붙여보세요. 그래서 더라를 붙였을 때 말이 되면 교체가 가능하면 더이를 그 더이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더라와 교체가 가능하지 않으면 다이를 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구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책만 읽는더라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읽는 다이로 쓰는 것이고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더라 라는 것 교체가 가능하니까 좋더이를 더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는데 이 띄어쓰기 문제네요. 어떤 건 붙이고 어떤 건 띄어야 되는데 예, 요거 차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니?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붙여야 되나요? 띄어야 되나요? 자, 다음에 여기는 노래를 부르는데 소질이 있다. 붙여야 됩니까? 띄어야 됩니까? 잘 구분이 안 가시죠? 예, 요거 붙이고 요건 띄는 거예요. 자, 요게 왜 그러냐면 여기 뒤에 애가 결합을 할 수 있으면 예, 그러면 요거는 띄고 그 다음에 애가 결합을 할 수 없으면 붙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가 붙을 수 있다. 애라는 것은 조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붙을 수 있다면 그 앞에 있는 대가 바로 의존 명사로서 사용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가 붙을 수가 없으면 그거는 저기 조사는 이제 채원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뭔데 요 니은대가 그때는 이제 어미로서 그렇게 사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대가 하나의 어미니까 그렇게 붙였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띄어쓰는 경우에는 공간, 경우, 것의 의미로 쓰일 때입니다. 그래서 대가 이렇게 공간, 경우, 것의 의미로 쓰일 때인데 의미적으로 좀 구분이 어려우시면 애를 붙여보세요. 그래서 애가 결합할 수 있으면 이렇게 띄어쓰고 앞에 있는 게 의존명사니까 애를 붙여서 애가 붙을 수 없다면 그런 니은대가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붙여 쓴다라고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키포인트는 애네요. 열쇠가 되는 건 애니까 애를 붙여서 말이 되면 띄어쓰고 애를 붙여서 말이 안 되면 붙여 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외래어 표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PPT로 보는 것보다 제가 저 특수 문자가 이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칠판을 두고 직접. 자, 그러면 이제 제 모습이 나왔죠. 외래어 표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1번에 이제 zip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그 zip가 요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거였더라고요. 저기 상품명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SUV 차량 있죠? 이런 걸 다 지프 차량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갖다 외래어 표기법, 즉 이런 외래어를 그 한글로 어떻게 적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 개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프, 그 다음에 찌프,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집게, 찝, 그 다음에 찌브, 그 다음에 요게 그게 되겠죠. 지프고, 그 다음에 지프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게 다시 지우고, 요거를, 지프, 그 다음에 지프.
예,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적을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적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이게 정답을 고르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외래어표기법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거를 풀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것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서구 외래어는 된소리 표기 없다입니다. 서구 외래어는 된소리 표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된소리 표기 없는 것, 된소리 표기로 된 것 다 지워보겠습니다. 예, 탈락이네요. 된소리 표기도 있죠? 서구 외래어는 된소리로 적는 거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게 장음이잖아요. 이가. 예. 이가 두 개 들어가지고 장음이죠. 예, 외래어 표기법은 이제 발음 가지고 적는 거예요. 왜 표기가 아니라 이게 장음입니다. 장음이면 받침을 쓸 수 없다. 장음에서는 받침을 쓸 수 없다라는 것 두 번째 규칙이에요. 자, 그럼 받침을 쓴 거 한번 지워볼게요. 자, 요거. 예.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두 개 남았네요. 두 개 남았고, 자, 세 번째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P는 뭘로 적는다? P는 피읍으로 적는다. 자, 그래서 지읒 탈락, 정답 지프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간단한 것, 요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세 가지 규칙이 적용이 되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구 외래어는 된소리 표기 없다. 그 다음에 둘째, 장음일 때는 받침 적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P는 피읍으로 적는다. 여기에 따라서 지프, 그렇게 골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프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커피숍과 커피숍. 요거는 이제 받침에 관련된 문제군요. 받침에 관련된 문제.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받침에 관련된 이제 규칙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 받침은 7개로 밖에 못 씁니다. 7개.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안 들어가요.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예, 이거 이응이 끝에 하나 떨어져가지고 좀 이상합니다만,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7개로밖에 받침을 못 씁니다. 자, 그러면 커피숍 앞에 거 뒤에 거 뭐가 맞나요? 예, 커피숍 앞에 걸로 비읍으로 적은 게 맞아요. 피읍으로는 적을 수가 없습니다. 7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커피숍 뒤에 거 틀리고 앞에 게 맞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푸시기 전에 제가 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월요일 수업이죠. 월요일 2주차 수업인데, 자, 이거 2주차 수업 언제까지 들어야 출석이 되나요? 예,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 그래서 12월 27일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12월 29일, 예, 12월 29일 수요일, 그때 23시 59분까지, 그때까지 그 수업 듣는 것을 완료를 하셔야, 그래야 출석이 됩니다. 예, 특별히 이제 금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월요일까지로 그렇게 4일간 예, 시간을 드려요. 그렇지만, 평일 수업, 월, 화, 수, 목 수업은, 예, 거기 그 3일까지만 그렇게 시간을 드리니까, 예, 그 월, 화, 수, 그 월요일 수업은 월, 화, 수,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 23시 59분. 그것도 24시도 아니에요. 23시 59분까지 들으셔야 되니까, 하여간 그거, 예, 꼭 이렇게, 인식해 주시고, 예, 뭐, 그냥 계절학기는 사실 계절학기에 목숨을 거시잖아요. 예, 다른 수업이 없으니까. 다른 수업 뭐 물론 하나 더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요 수업만 예, 들으시니까 그 날을 그냥 딱 제가 촬영해가지고 올리는 날 그 날 좀 완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뭐 2시 전에는 다 올리거든요. 2시 전에는 다 올릴 거니까 2시 전에 그 수업 다 올리는 것 그러니까 2시부터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시부터 그렇게 수업을 듣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아마 사람이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미뤄두면은 깜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그렇게 들으시면 출석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면 파리와 파리가 있네요. 자, 이거는 된소리 표기 관련된 거군요. 자, 서구 외래어는 된소리 표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뒤에 파리 틀리고 앞에 파리가 맞습니다. 예전에 그 홍세화라는 분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고 하시고 한국에서 좀 운동권으로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쪽으로 망명 비슷한 걸 하신 거예요, 이분이. 예,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서울대 나온 되게 교수를 하시던 똑똑한 신분인데 프랑스에서는 직업을 구하기 힘드니까 택시 운전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그랬던 이제 내용을 갖다가 수필을 써놓은 것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였는데 그때는 파리라고 썼어요. 90년대. 그렇지만 하여간 외래어 표기법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고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발음하고 표기하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좀 어렵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좀 덜 알려진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예, 그렇게 책 제목이 나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파리 틀리고 파리가 맞겠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된소리 표기 없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로봇과 로보트가 있네요. 자, 이거는 로봇의 보에 오가 장음이냐 단음이냐 요 문제예요. 장음이냐 단음이냐. 자, 그러면 이게 장음입니까 단음입니까? 만약에 장음이라면 로봇이라고 써야 되고요. 단음이면 로봇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요 로봇이 예, 요게 장음이면 받침 쓸 수 없죠. 단음이면 받침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장음입니까 단음입니까? 단음이에요. 단음이어가지고 로봇 앞에 게 맞는 겁니다. 요거 단음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받침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아요. 예. 물론 이제 로봇 이거 틀리죠? 로봇 이거 티읕 받침 쓰는 거 틀리고요. 예, 티읕 받침은 7개의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시옷으로 쓰는 게 맞고, 그래서 예전에 1970년대에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그런 만화가 저희는 뭐 인기가 있었는데 그 로봇이라고 쓰는 것 잘못된 표기가 되겠습니다. 로봇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 로봇의 보에 그 오가 단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겠습니다. 테이프. 요거는 조금 이제 다른 문제예요. 자, 요게 항상 발음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봐야 됩니다. 테이프잖아요. A잖아요. A면 요게 모음이 2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장음일 때 받침 쓸 수 없다고 그랬죠. 사실 장음은 요게 I 플러스 I가 1 플러스 1이 된 거 아닙니까? 그 2개잖아요. 예. 2개여서 장음이 되는 것이니까 이 모음 2개도 사실은 길이는 비슷한 거예요. 길은 비슷하니까 이렇게 모음 2개가 연속이 될 때도 받침 쓸 수 있다 없다? 받침 못 씁니다. 이렇게 2개가 연속이 될 때 어차피 이렇게 그 장음 같은 경우에도 2개가 모음이 연속이 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모음이 2개 연속이 된 것 요거는 받침 쓸 수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받침을 쓸 수가 없으니까 테이프가 맞는 거예요. 테이프라고 쓰면 틀린 거고요. 물론 테이프 이런 식으로 피읍 받침으로 써도 틀리고요. 예, 당연히. 예, 그 다음에 이거는 테이프 A 요게 그 소리가 기니까 모음 2개로서 소리가 기니까 이럴 땐 받침 못 쓴다. 그래서 앞에 있는 테이프가 맞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보시겠습니다. 후라이팬이 나와 있네요. 자, 요거 보시면 후라이팬 요거 그 F 발음이네요. F 발음은 뭐라고 씁니까? F 발음은 히읗으로 쓰나요? 피읍으로 쓰나요? F 발음은 피읍으로 쓴다. 예, 여기에 따라서 프라이팬이 되겠습니다. 다 후라이팬이라고 발음해요. 예, 그렇지만 쓰는 것은 프라이팬이라고 써줘야겠습니다. 왜냐면 F 발음은 피읍으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F 발음을 히읗으로 쓰는 것, 패밀리라든지, 후레쉬라든지 이런 것, 후라이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F 발음을 히읗으로 적는 버릇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온 거냐면, 이게 영어가 일본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그런 단어에 한해서는, 그렇게 후라이팬, 그 다음에 패밀리, 그 다음에 회리호,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기로, 발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본에서는 그렇게 그 히읗 발음으로 그 피읍 발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히읗 발음으로 그렇게 쓰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버릇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히읗 발음으로 히읗으로 쓰는 그런 버릇이 들었는데 한국에는 엄연히 피읍이 있죠. 피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읍으로 그렇게 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이라고 그렇게 써야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보시겠습니다. 7번 보시면 English가 있는데 자, 요거는 S자를 길게 한 요 발음이네요. 자, 요 발음은 앞에 올 때는 슈라고 써주시고요. 뒤에 올 때는 시라고 써주신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nglish 일단은 뒤에 왔네요. 그러면 English라고 적지 않아요. English라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고요. 요거 슈라고 적는 경우 볼까요? 시바이처입니까? 슈바이처입니까? 옛날에 시바이처, 슈바이처 많이 헷갈렸어요. 그런데 슈바이처 맞죠? 앞에 오니까.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인가요?
그것도 그 가운데 오지만 앞에 온 거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렇게 적기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입니까? 리더쉽입니까? 이거 뒤에 오는 건 시냐 쉬냐 요거하고 많이 헷갈리죠. 그런데 그거는 리더쉽 틀리고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리더십. 뒤에 오는 건 시다. 예, 쉬로 안 쓰고 시로 쓴다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잉글리시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겁니다. 자, 다음에 8번 보시겠습니다. 8번 보시면 레저와 레저가 있네요. 자, 요거는 요게 요 발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발음이 있거든요. 요 발음이 다 자저 이건 지읒이에요. 조주. 아,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야, 여, 조, 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차, 처, 초, 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차, 처, 초, 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쓰는 게 맞나요? 어떻게 쓰는 게 맞냐 면 이렇게 이게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 이렇게 하면 발음도 힘들고 예, 뭐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없죠. 예, 뭐 쓰는 것도 한 글자 더 써야 되니까 예, 한 획 더 써야 되니까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것을 맡겨 했습니다. 요 아래 이렇게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 이렇게 쓰는 것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 위에 게 맞아요. 위에 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쓰겠다. 자, 여러분 저기 주스입니까? 주스입니까? 예, 주스라고 써야 돼요. 주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차밍 스쿨입니까? 차밍 스쿨입니까? 예, 차밍 스쿨. 예. 초콜릿입니까? 초콜릿입니까? 초콜릿이라고 써야 되고요. 추파 춥스입니까? 추파 춥스입니까? 예, 그거 추파춥스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래표기법 어긴 거예요. 어긴 거고 추파춥스라고 이렇게 써줘야 원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게 다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레저냐 레저냐 뭐가 정답인지 아시겠죠? 예, 저라고 간단하게 쓰는 요 저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텔레비전입니까? 텔레비전입니까? 예,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 간단하게 쓰는 저 아니에요. 저라고 쓰는 게 그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9번 보시겠습니다. 9번 보시면 디지털과 그 다음에 디지털이 있네요. 자, 요거 예, 둘 중에 뭘로 적는 게 맞나요? 이거는 이자를 거꾸로 한 발음이에요. 이자 거꾸로 한 발음. 예, 제가 써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거는 저기 요렇게 예, 이자를 거꾸로 한 요 발음. 예, 요 발음은 어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중에 디지털로 그렇게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 조선일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조선일보가 옛날에 인터넷 신문을 만들면서 디지털로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여간 국립국어원에서 계속 디지털로 해야 된다. 외래어표기법 지켜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끝까지 디지털로 하는 바람에 그래서 하여간 외래어표기법과는 어긋나는 예, 그런 이제 표기가 생겼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하여간 외래어표기법에서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이라고 적어야 맞습니다. 어예요. 어. 자, 그 다음에 칼라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각 발음이에요. 사각 발음인데 자, 요거 어로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칼라가 아니라 컬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색깔 컬러 앞에 걸로 쓰는 게 맞습니다. 요 사각 발음. 자, 그 다음에 컨셉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셉이 참 뭐냐, 오늘 컨셉이 참 애매하다, 컨셉이 참 좋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컨셉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뒤에 그 트가 있어요. 트가 있어가지고 트를 붙여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콘셉트냐 컨셉트냐 이제 요게 걸리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시력검사 발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렇게 시자 거꾸로 한 발음이요. 자, 어디로 뚫려 있냐? 여기로 뚫려 있습니다. 여기로 뚫려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옛날에 시력검사 할 때, 예, 그때 이제 시력검사 발음. 자, 여기로 뚫려 있는 요 발음은 뭘로 적기로 했느냐? 오로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콘셉트 앞에 게 맞아요. 컨셉트 틀립니다. 오늘 컨셉이 뭐냐? 그런 식으로, 트 안 붙이는 거 그것도 틀리고요. 그리고 컨셉트라고 쓰는 거 틀리고, 콘셉트, 요 시력검사 발음은 오로 쓰기로 했으니까, 콘셉트라고 이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보시면, 보트와 보트가 있네요. 자, 요게 오우예요, 오우. 자, 요거 오우라고 적으면 당연히 오우라고 적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외래어표기법에서 오우 같은 경우에는 오로만 적기로 했다. 요거 좀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오우는 오로만 적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트 중에 보트만 맞습니다. 앞에 것만. 예, 이렇게 보트라고 쓰고 보울링. 옛날에 볼링도
그 스포츠 있죠? 보울링 이런 식으로 적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틀린 발음, 틀린 표기입니다. 오우는 오루만 적기로 했다. 그래서 보트, 볼링 그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13번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욕이 있는데요. 이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자, 요거 장음 표기네요. 장음 표기인데, 자, 장음은 이렇게 뉴우 이런 식으로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예, 장음에는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 외래어 표기법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 예, 거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뉴욕 그 앞에 걸로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포오츠 막 이런 식으로 쓰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스포 거기 포가 장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표기에 반영해서 스포오츠 이런 식으로 쓰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됩니다. 스포츠가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어도 장음이 있어요. 오사카 이런 식으로 오사카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 있는데 그거 틀린 표기입니다. 오사카 이런 식으로 짧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래어표기법엔 장음 표기 안 한다. 표기에 반영 안 한다. 장음은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4번 보시겠습니다. 14번 보시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풍신수길이 있네요. 자, 요거 보시면 일본 사람 그거네요. 일본 사람에 대한 그 표기인데 일본 사람이 한자 네 글자로 보통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풍신수길, 수길, 뭐 이등 방문, 가등 정정,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한국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본 발음은 다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느냐? 일본식 발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풍신수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식 그렇게 한자음 발음으로 이렇게 네 글자로 쓰는 것 요거는 틀리게 하였습니다. 자, 다음에 15번 보시겠습니다. 공자와 쿵즈가 있네요. 자, 요거 보시면, 자, 일단 그 공자, 쿵즈, 요거는 이제 그 중국 사람이네요. 예, 중국 사람은 과연 어떻게 쓰기로 했느냐? 이게 공자가 있고 쿵즈, 공자는 이제 한국식으로 그렇게 한자음을 발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쿵즈, 요거는 이제 중국식으로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국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중국식으로 발음하느냐? 요거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옛날 사람이건 요즘 사람이건 다 일본식 발음으로 그렇게 쓰기로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중국은 신의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 혁명. 그 중국이 오랫동안의 전제 정치, 즉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것을 최초로 중국 역사상 최초로 공화정으로 만든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1911년에 일어났던 신의 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기점으로 중국을 그 고대, 그 다음에 여기는 현대, 고대나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11년 이전에 죽은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한국식 발음으로 그렇게 공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1911년 이후에 죽은 사람이면 그렇게 중국식 발음으로 그렇게 쓰기로 한 겁니다. 그 현재 중국식 발음으로. 자,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청룡, 성룡 아세요? 성룡? 성룡이라 제키찬, 되게 액션 배우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성룡이 맞습니까? 청룡이 맞습니까? 그거, 성룡은 지금까지 살아있죠. 1911년 이후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계속 지금 살아있으니까, 청룡이라고 써요. 맞고요. 주윤발, 저울음파, 중에서는 저울음파라고 그러죠. 저울음파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주윤발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신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 있죠? 일으킨, 손문, 수넨 이렇게 부르죠. 손문 수넨. 그래가지고 저 손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써야 맞나요? 손문입니까? 수넨입니까? 우리식의 손문입니까? 아니면 중국식의 순웬입니까? 순웬이라고 써야 맞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1911년 이후에 그 신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 1911년을 기점으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죽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도 순웬이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게 또 하나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그러면 왜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이렇게 발음이 다르냐 이런 거예요. 한자는 똑같잖아요. 한자는 똑같은데 왜 한국하고 중국하고 발음이 다른가? 요 문제 좀 궁금해 하지 않으셨습니까? 약간 뭐 지금 궁금증이 생겼더라도 제가 궁금증을 약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말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 말이 바뀐 거예요? 그게 중국이 바뀌었습니다.
뜻밖의 한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이 1500년 전에 중국 당나라로부터 한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발음도 똑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1500년 전에 중국 당나라 수도 장안, 지금의 시안입니다. 중국의 시안. 예, 거기서 1500년 전에 그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거기 발음, 그 시안 발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장안 발음을. 그래서 지금 지금 시안 발음하고 또 달라요. 그 시안은 계속 변화를 겪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워낙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쓸 수단이 한글 전에는 없었잖아요. 한자밖에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워낙 그 한자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발음까지도 15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화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1500년 전에 중국 당나라 수도 장안 발음을 듣고 싶다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 한자 읽으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 참 하여간 대단한 사람들이죠. 변화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하여간 한국의 오히려 안 바뀌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보통 이제 수도 말이 표준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수도가 여러 번 이사를 갔어요. 1500년 동안.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중국의 수도인 북경, 그것도 또 재밌는 게 중국 북경어가 중국의 표준어가 아니에요. 중국의 표준어는 또 하얼빈 말입니다. 하얼빈어가 거기 수도도 아닌데 한참 북쪽인데 거기 말이 또 표준어라고 해요. 그래서 하여간 참 중국은 여러 개의 변화를 겪어가지고 그래서 중국어가 오히려 바뀌었고 한국어는 그대로 1500년 전 말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교시는 엄청 길게 했네요. 3교시는 좀 짧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